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토목설계 기출 라이트 오늘 개강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자, 밑에 일정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설계 기출은 라이트와 베이직 1 두 개로 분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이직 플러스가 따로 없는 이유는 7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라이트는 12강이 예정되어 있고 베이직 1은 23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업은 라이트 강좌예요. 라이트 강좌는 라이트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출제율과 정답률을 높여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죠. 꽈라 피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점수를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얕고 넓게 생각하면 이도저도 아닌 생각이 나와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점수, 정답률 높은 부분들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1강이고요. 1장 서론은 2강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12강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해당 비법 번호, 기출 번호, 문항수 적혀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한 기출문제가 전부 다 합치면 있잖아요. 총 750문제입니다. 베이직 1은 전체 750문제에 대해서 전체 윤곽을 잡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강좌는 이 중에 라이트 비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략 한 3,400개가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문항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진짜 많다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비슷한 문제도 많고 단순 사실관계만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풀려고 보면 생각보다 문항수가 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비효율적이죠. 많지 않은 강좌를 생각할지라도 더욱더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설명 문제나 간단하게 사실관계 묻는 부분은 우리 3권 비법노트 준비물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갖고 오세요. 2권 기출노트, 3권 비법노트인데 3권 비법노트를 통해서 이론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또 계산 문제 포함되는 계산도 풀면서 중간중간 제가 중요한 문제들 또 트렌드 이렇게 읽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 다시 한번 최종 해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하지만 유사한 하나의 강좌가 더 남아 있어요. 나중에 우리 패스 진행하시는 분들은 2분의 1 앞집 강좌가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3권 비법 노트에 빵꾸 버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빈칸 블럭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험 직전에 빠르게 이론 더 압축해서 해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2권 기출노트, 3권 비법노트입니다. 기출만 푸는 게 아니라 비법노트 통해서 내용도 정리하고 기출도 풀이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 많은 부분은 계산 집중, 그다음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 1번, 2번, 6번, 7번, 8번, 9번 총 6개죠. 미리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론 때 했던 내용이고요. 비법 노트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볍게 거기 비법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바탕은 2회독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독 듣는 분들은 1회독으로 이거 택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빨리빨리 더 압축해서 왔다 갔다 좀 더 노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2회독이다 보니까 영역 없이 뒷부분 거 끌어와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법 1번, RC의 성립 이유입니다. 한번 읽고 봅시다. 한번 움직일게요. 비법 2번, 그러니까 RC,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이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법 2번, 비법 129번, 비법 155번입니다. RC의 장점과 단점, 프레세스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 강 구조의 장점과 단점. 일괄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비법 6번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이론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었던 내용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 7번,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지금부터는 이제 압축 강도 시리즈죠. 첫 번째 비법 7번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 FCK. 두 번째 비법 8번은 평균 압축 강도. 그 다음에 비법 9번은 배합 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개강 1강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비법 노트랑 기출 노트를 번갈아 가면서 같이 볼 예정이니까 미리 옆에 준비해 주시고 버벅대지 말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순호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비법 9번, 비법 8번, 7번 이렇게 해서 한 부분 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법 6번 요거 하나 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법 2번, 1번 이렇게 해서 하나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끝났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법 1번과 비법 2번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부분은 집중해 주세요. 얘도 중요하지만 얘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RC의 성립 이유죠. 아시겠지만 철근 콘크리트는
베이직 1 기출풀이 수업 듣는 분들은 따로 라이트를 병행해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이 부분은 순수하게 라이트 강좌 듣는 분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입니다. 혹시 베이직 1 수업 듣는 분들은 따로 중복해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이직 1 수업은 응용효과가 다르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알겠죠? 자, RC,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우리 콘크리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콘크리트는 제가 무슨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합 재료다. 그러니까 시멘트와 골즈와 물로 이루어진 복합 재료다. 근데 아시겠지만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동일하지 않다. 압축 강도는 크지만 인장 강도는 그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압축은 콘크리트가 분담하고, 그렇죠? 철근은 인장력을 분담하는 어떻게 보면 조화로운 구조물이죠. 조화로운 구조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레인포스 보강재죠. 레인포스 콘크리트라고 부른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같이 쓴다는 얘기는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립 이유죠. 첫 번째, 부착 강도가 크다. 잘 붙어 있다. 우리가 쓰는 철근은 원형 철근이 아니라 이형 철근. 그러니까 리버하고 마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붙어 있다. 부착 강도가 크다. 그다음에 열팽창 개수. 열팽창 개수는 비슷이야, 비슷. 비슷하다 혹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응용역학을 한번 들어보셨다는 전제 하에서, 아니면 뭐 지금 보세요. 요거 열, 온도에 의한 변형률이죠. 열팽창 개수 또는 온도 선팽창 개수를 부르는데 알파 값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하는 거예요. 요거는 온도 변화량. 재료마다 이 열팽창 가수는 고유의 물성치야. 그러니까 고유 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가 하나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온도 변화량에서 어떤 것은 열팽창 개수가 작다, 어떤 것은 크다. 만약에 이 차이가 컸다라고 하면 변형률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콘크리트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사한 것을 찾아야 되고 공교롭게 유사합니다. 대략적인 크기는 콘크리트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철근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일반적인 이 대기 중의 온도에 의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 야,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변형률 구하는 공식은 우리 후크의 법칙 생각해 보시면요. 시그마는 2입실론이죠. 그죠? 물론 시그마 뭐 같지만 보통 설계에서는 또 F라는 교 많이 쓰니까 이렇게 같은 얘기입니다. 변형률은 뭐분의 뭐다? 탄성 개수분의 응력이죠. 이때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을 비교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모든 면에서 뭐가 우수해? 철근이 우수할까? 아니면 콘크리트가 우수할까? 철근은 뭐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단점 비싼 거고요. 모든 면에 다 우수합니다. 자, 아까 콘크리트의 열팽창 개수, 철근의 영팽창 개수 마찬가지로 크긴 크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 크긴 커, 정확하게 따지면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하다. 얘는 비슷하다. 그럼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 이 탄성계수죠. 콘크리트 탄성계수, 철근 탄성계수도 얘는 비슷한 게 아니라 얘가 큰데, 물론 얘도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말은 얘는 비슷하고 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배 정도 차이 나요? 7에서 대략 8배. 이 비율을 탄성계수비 N이라고 부르죠. 탄성계수비 N의 정의는 예분의 2고 대략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배 정도 더 크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강도죠.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설계적 압축 강도와 최근의 항복 강도를 비교하면 마찬가지가 더 큰데 몇 배 더 크냐? 얘는 7, 8배가 아니라 10배도 아니라 10배 이상 큽니다.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오답 보기로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요거. 얘는 압축력, 얘는 인장력. 거의 나오면 얘입니다. 제가 한 15분 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똑같아, 답이. 요거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주공자분들, 초급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식을 방지합니다. 콘크리트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요.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 잘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는 외면에다 이제 페인트 칠하고 이러면 도장하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부식이 발생하지 않죠. 부식은 누가 발생하는 거야? 바로 철근이 외계 공기중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철근을 사랑에 이렇게 에워싸주면
공기와 접촉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누가? 철근이. 그러니까 부식을 방지한다. 그렇죠? 철근은 참고로 산성이고요. 콘크리트는 참고로 알칼리성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한다. 끝났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어지는 비법 2번 RC의 장점, 단점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잠깐 플레이 멈춰놓고 요거 3개 준비해 보시고 저는 얘에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같이 한번 설명드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 확보해서 읽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장점과 단점의 첫 번째, 내구성. 우리 설계 목표, 안정성, 사용성, 내구성이라 말씀을 드렸고 안전성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 사용성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내구성은 뭐겠어요? 아까 이러한 안전성과 사용성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정할 내자, 구자는 지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구성은 뭐한다? 유리하다, 우수하다. 뭐 적절한 한글 표현이 뭐 여러 가지 대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바꿔가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유리하다고 쓸게요. 자, 내화성, 불에 저항하는 성격이죠. 불에 견디는 성격, 이것도 뭐하다? 유리하다.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아까 요 얘기를 빼먹었구나. 어떤 것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죠. 참고로 PSC도 비교 대상은 RC. 여기 나와 있는 강구조도 비교 대상은 RC. RC는 온통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내화성이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이 둘은 내화성이 불리하다는 얘기로 뒤집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내화성이 여기 보시면 뭐다? 분리. 얘도 내화성이 뭐다? 분리. 그러면 왜 내화성이 불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 내화성이 불리할까요? 이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고강도 강제를 쓰는 거죠. 그냥 강제가 아니라 그냥 강제면 얘도 써요. 철근이니까. 얘는 고강도 강제. 고강도 강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강도 강제. 보통 한 4배 이상 커요. 얘보다 철근보다. 고강도 강제는 고온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강도가 떨어지고 연성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좋은 쪽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고강도 강제일수록 불이야 이렇게 되면 강도 떨어지고 역각처럼 늘어나서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고강도 강제를 쓰는 내화성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처짐, 진동, 충격. 얘는 유리합니다. 그러면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2개는 불리하다는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변형, 진동, 충격의 분리. 그 다음에 변형, 진동, 충격이 뭐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유는 뭐냐? 결국 처짐이나 진동이나 충격 이걸 좀 재수없게 제가 멋있게 표현하면 강성 때문에 그래. 강성. 부드럽게 표현해주면 단면 크기입니다. 강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장점이 된 격이야. 일장일단이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이런 고강도 강제나 어떤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하중을 받을 때 단면은 오히려 커져야 돼.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우선 일장입니다. 장점. 단면이 커지면서 단면이 커졌다. 처짐이나 진동이나 충격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층간소음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의 이제 기둥식이 아니라 이런 벽식 구조잖아. 내력벽체라 벽식 구조. 벽식 구조는 바닥이 두꺼우면 무조건 짱입니다. 이 두꺼우면 끝나.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얇으면 진동소음이 크다는 얘기죠. 한 가지 일례로 이렇게 단면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처짐, 진동, 충격이 불리해지고 커지게 되면 반대로 유리해집니다. 그 얘기는 좋은 재료를 쓴 얘네들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강성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강성을 쓰기 때문에 그래. 작은 단면. 얘도 왜 그런다고요? 작은 단면. 아까 1장 1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단점과 장점을 뒤집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긴 시간, 이미 내 무게, 내 몸무게를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 장대규랑 아주 긴 시간을 설계할 때는 오히려 이 무게가 단점이 될 수 있죠. 얘는 분리해주고. 그러니까 보다 보면 다 같은 얘기야. 한번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또 복습하시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아까 얘는 뭐하다? 오히려 유리해주고. 얘도 뭐하다? 유리해주고. 다음에 건조 수축, 크리퍼 발생 아시죠? 콘크리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건조 수축과 크리퍼. 이게 왜 그런 거야 결국? 얘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콘크리트는 이 균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균열. 아시겠지만 얘는 콘크리트 안 쓰죠. 강구조에 콘크리트가 어딨어. 근데 얘는 콘크리트 쓰요. 하지만 얘는 고강도 콘크리트고요. 앞에 얘랑 비교하면 섭섭하죠. 고강도 콘크리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적어놓고 기억해보세요. 얘는 건조 수축과 크립과 작습니다. 물론 프리텐션과 포텐션도 들어가면 또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렇다. 끝! 다음에는 PSC 보도록 할게요. PSC는 프레세스 콘크리트고요. 얘 특성만 알면 잘 여러분이 이해할 때 도움이 됐습니다. 프레세스 콘크리트는 결국 중립측 밑으로 그러니까 인장 측의 균열을 억제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RC 구조물이 얘가 허스까 실속이 없는 이유가 단면은 크지만 인장 측의 균열이 발생하면 실제 남아있는 유효 단면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큰 거야. 균열 발생하면 진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단면 이것을 유효 단면이라고 부르는데 유효 단면 크다 작다? 실제로 유효 단면은 작다. 그러니까 어떤 물을 쓴 거냐? 우리 내실 있게 살자. 실속 있게 살자. 균열을 내가 막아버릴게. 단면 크기가 작아도 내가 균열을 억제해버리면 실제 유효 단면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예요? 긴장력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야. 인장 균열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큰 긴장력, 압축력이죠. 도입한다. 넣는다는 얘기야. 그러고 보니까 생기 있습니다. 보건석과 탄성도 뭐하다? 유리, 우수하고 수밀성, 방수. 괜히 멋있게 얘기했죠? 수밀성, 방수도 유리하고 좋다는 얘기지 뭐. 그다음에 어떤 고정하중에 의한 처짐. 내 몸무게가 서졌을 때 내가 중립측 밑으로 그러니까 보 아랫부분 눌러주게 되면 보가 위로 거꾸로 솟아나겠죠. 여러분 지우 같은 거 지우개, 칠판 지우개나 뭐 지우개 놔두고 나서 밑부분 눌러보세요. 위로 뽕긋 솟아오르겠죠. 이렇게 뽕긋 솟아오른 소슴에 의해서 자기 자중에 의한 일정 부분의 처짐이 상쇄, 서로 빠진다는 얘기야.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뭐 한다? 단점. 강구조 보도록 할게요. 장점이 이거밖에 없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장점이 이거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품질 우수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품질 다 좋다 이런 얘기야. 단점 있죠. 내구성이 뭐하다? 내구성. 아까 오랫동안 지속한 능력이 유난히 불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혼동한다라고 하면 제가 한 글자로 끝내볼게요. 녹. 녹 발생. 녹이 만들어요. 강구조는 그렇죠? 시공된 그 이후로부터 기름칠해야 됩니다. 알겠죠?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 예민둥이다. 불리하다. 좌골 발생한다. 응? 부러진다죠? 부러진다. 촌스럽게 표현. 부러진다가 더 정확하지 않아? 부러진다. 어쨌든 우리 한자 좋아합니다. 좌골 발생. 버클링. 네, 반복하죠. 그러니까 정적 강도는 큰데 필요에 약해.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오히려 정적 강도, 필요 강도에서 필요 강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반복적인 하중에 의해서 잘 견뎌내. 그런데 이 철근은 이 반복적인 하중에 유난히 좀 취약합니다. 철사 분지러뜨릴 때 철사 어떻게 분지러뜨려? 뭐 어떻게 분지러? 왔다 갔다 분지르잖아. 이게 아니라 왔다 갔다. 사과 어떻게 쪼개? 너 정화적으로 쪼갠 사람 봤어요? 아니지. 살짝 홈을 파요. 응? 그 부분의 강성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부분의 강성, 단면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강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반복하죠. 사과에 필요를 가하면서 영차하면서 마치 정화적으로 쪼갠 것처럼 뻥치잖아. 그런 얘기야. 딴 얘기래. 그래서 취약하다. 끝! 문제가 별게 없어서 스타트기도 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샘플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문제, 사실관계 따질 때는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별거 있는 문제는 같이 계산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또 혼자 풀기 어려운 계산이 뒤에 많이 나와. 앞에 1장, 2장은 사실 좀 쉽잖아요. 그죠? 미안하지만. 수업하기 쉽다는 얘기야. 별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어렵다는 건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자, 기출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기출노트 준비해 주셨나요? 응? 자, RC 성립 이후 몇 문제 있어요? 2문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장단점 1문제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11년도 국가직 문제고요. 제가 이렇게 선택할 때는 물론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지금같이 이런 문제는 대표 문제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준해서 공부해 주세요. 이 얘기야. 1번은 아까 대표 문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요. 1번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강도가 커서 일체로 만든다. 그죠? 2번 철근을 감싸는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을 막아준다. 그죠? 철근은 뭐다? 산성. 콘크리트는 뭐다? 알칼리성. 그러면서 부식을 방지한다. 3번 탄성 계수가 비슷하다? 아니죠. 탄성 계수와 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뭐 굳이 표현하면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상이하다 이렇게. 4번 열팽창 계수가 거의 동일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사하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습니다. 2번은 여러분 풀어볼 수 있고 3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형상 등 치수와 형상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너가 거푸집만 제작이 가능하면 제작 가능한 거푸집 형상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의 최근의 건설 어떤 이런 기술은 못 만드는 모양과 못 만드는 치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저 터널도 만들잖아. 다 합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내구성, 내화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균열 발생이 우려된다. 나도 걱정된다. 비교적 경량으로 장대 교량 적용이 우수하다? 아니죠. 긴 시간은 불리하다. 장대 교량이 유리한 것은 프레스 콘크리트와 강구조입니다. 5번 궤조 보강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생각보다 용이합니다. 다른 구조물에 비하면.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보기. 정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비법 6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라이트 강좌에서 꼭 풀어봐야 될 문제 요거 정도 하면 좋겠다. 7번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공기연행제 A제입니다. 답이 문제고 문제가 답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6번 보도록 할게요. 비법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할까요? 자, 압축 강도 오해하지 마세요. 질문이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압축. 참고로 반대로 인장 강도부터 먼저 보면 인장 강도, 인장력, 인장 강도. 거기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시멘트와 골재. 아시지만 그 안에 시멘트, 골재, 물, 뭐 혼합되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누를 때는 골재 같은 게 영향을 받겠지만 당길 때는 그게 붙어 있는 거니까 떨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죠? 떨어진다. 마치 우리 그 장난감 만들면 건담 프라모델 만들면 이렇게 당기면 본드가 접착제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너 본드가 떨어지겠지. 앞에 그 플라스틱 부분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골재보다 결합력이다. 물론 지금은 압축이다. 인장과 혼동하지 말아라. 첫 번째 1등은 물시멘트비예요. 이건 뻥. 원래 1등은 골재야, 골재. 근데 보통 골재는 배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를 빼면 1등은 물시멘트비다. 보통 아까 고강도 콘크리트, 우리 프레세스 콘크리트가 고강도 콘크리트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강도 콘크리트 쓰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절수야, 절수. 절수가 뭐야? 물을 적게 넣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얘는 양면성이 있죠? 절수. 고강도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대신 워커비트가 떨어지는 거죠. 밀가루 반죽 한번 생각해봐. 밀가루 반죽. 자, 밀가루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야. 물을 적게 넣었어. 절수. 그러면 겁나 딱딱하죠. 그죠? 단단한데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단점은 뭐가 있다? 작업하기 어렵죠. 너 그걸로 물 적게 넣고 빡빡하게 만들어가지고 칼국수 면가락 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상상이 되겠어요? 칼국수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야. 배고파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내 말은 요게 1등이다. 절수. 시멘트당 물. 여기 시멘트당 물이에요. 여기 밀가루. 물. 뭐 할수록? 클수록에 작을수록 증가한다. 내가 왜 1등 얘기했겠어? 나왔으니까. 재령은 뭐라고 했어요? 재령은 나이. 다 써줄게. 잘 한번 생각해봐. 토목설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계셔서, 의외가 아니라 꽤 계셔서, 근데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또 귀에 들릴 수 있으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아이,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또 좀 약간 어색하고 아직까지도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은 수업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교재도 한번 펴서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고 이러면 시작은 좀 미미할 수 있으나 끝은 창대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자, 재령에 따른 압축 강도 곡선은 어떤 그래프 형태를 갖냐면 그립니다. 자, 이 밑에 요 크기가 이제 압축 강도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면은 점점 증가는 하죠, 증가.
높이, 크기, 증가. 증가 속도는 이 기울기로 보일 수 있는데 기울기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정리해보면 재령이 증가할수록 강도는 증가. 증가율은 뭐한다? 감소. 강도는 높이. 증가율은 기울기. 그렇다. 응? 기울기는 뭐한다? 감소한다. 대략 한 달이다. 전체 압축 강도의 몇 프로예요? 대략 한 70%. 외울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죄송한데 나는 그거 되게 많이 뼈저리 느끼거든요. 내가 어릴 때 되게 힘들어서 지금도 골골대.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양생 그 관리한다고 하잖아. 처음에 초기 양생이 굉장히 중요해. 처음에 얘 잘못 관리하잖아. 그럼 얘 망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전주 70%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양생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얘 두고두고 품질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기 양생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신경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그렇다. 3번 양생 시 아까 방생이 아니라 양생 돌본다는 얘기죠. 돌본다. 별걸 다 써준다. 관리한다 이렇다. 뭐한다? 증가합니다. 증가는 증가인데 양생에 또 급이 있죠. 하나는 수변. 수변은 물에 뭐 처박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이 마르면 물을 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증기. 거기다가 압력까지 하면 고압 증기. 내 말은 무슨 말이냐? 얘에서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야. 손이 더 많이 간다는 얘기는 내가 손을 더 노력을 기울였는데 뭔가 기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강도는 요 순서로 더 큽니다.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왔는데 이걸 틀리셨더라고요. 내 잘못이 미안해요. 네, 그렇다. 양생시 증가한다. 다음에 4번 하중을 빠르게 증가시키면 강도는 뭐한다? 증가한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하중을 느리게 제어시켰을 경우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야, 황민아, 하중을 느리게 제어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더 느리게 아니야. 최대 느려봐요. 5년이 최대야. 5년 이상 지나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이유는 이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엔 하중을 빠르게. 하여간 엄청 예민하죠. 응? 아니, 똑같은 공시체를 만들어 놓고 한 번은 하중을 천천히 누르는 거고 한 번은 빨리 딱 누르는 거야. 그랬더니 빨리 누르는 게 더 강도가 컸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엉덩이를 때리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러면 내가 엎드려 뻗쳐가고 자, 하나, 둘, 셋 이러면 나는 많이 맞았는데 같이 셋 움직이면 엉덩이를 그 하중에 가해지는 방향으로 싹 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말은 하중에 가해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지속하게 되면 덜 아프죠. 덜 아프다. 강도가 작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하나, 둘 딱 때려버린 거야. 미처 피할 틈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하중에 가해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측정하게 되면 아프다, 강도가 높게 측정된다는 얘기야. 결국 이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냐? 이 원인은 크리프야. 크리프가 소멸하는 시점이 보통 언제예요? 대략 한 5년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5년 지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어쨌든 이렇다. 하중을 빠르게 증가시키면 뭐한다? 강도는 이렇게 증가한다. 이 강도죠. 증가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잘 보시면 실제 어떤 구조물을 갖다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가 보통 F10개 28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왜 28을 직접 하게 되냐면 자, 실제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단단해지는 거야. 사실은 어떤 100년, 200년씩 단단해져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그 강도를 예측하고 단면에 설계하겠어요? 아니죠. 설계 하중이라고 하는데 설계 시 필요한 하중은 대략 빨리빨리 얹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어떤 진짜 찬강도보다 나는 분명히 더 짧은 날짜의 짧은 날짜를 지정해서 설계 하중을 얹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실제 강도보다 나를 뭐한다? 저평가하는 거죠.
평가를 저평가. 작게 본다는 얘기야. 얘보다 얘를 작게. 반대로. 그죠? 내가 아까 5년 기다렸다가 천천히 제작합니까? 아니죠.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그럼 얘는 반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보다 얘가 뭐다? 고평가죠. 강도를 고평가. 둘 다 시간에 관련된 개수죠. 빠르게, 얘는 재료. 그러니까 이것을 날짜를 조정하면서 기가 막히게 찾아보면 딱 이 고평가와 저평가가 상쇄되는 날짜가 있어. 그 상쇄된 날짜가 여러분이 예상한 바로 그 날짜, 바로 28일이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설계들이 뭐 설계 방법이나 내용들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날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며칠을 기준으로 한다?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특수한 몇 가지 경우에는 뭐 증가계수를 곱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28일이 기준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날짜는 뭐라고요? 28일이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형상비. 형상비의 정의는 지름분의 높이예요. 지름 D분의 높이보다. 자, 공시체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사각형처럼 생겼지만 원이야, 원. 하중 얻기 위해서 집중하중 두는 상 없죠. 이렇게 압력을 넣는데 그냥 압력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고무판을 댑니다. 고무판. 이걸 뭐라고 하냐? 가압판. 압력을 가하는 가압판이라 불러. 근데 이 가압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있어요. 누르게 되면 이게 탄성이 좀 큰 고무야. 그렇다고 뭐 이걸 철판에 깔 수는 없잖아. 철이 워낙 단단하니까. 횡압에 의해서 눌러버려, 옆에를 이렇게. 그럼 보통 우리가 풀고 있는 모든 가정은 시그마, 응력은 면적당 힘따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구하거든요. 일정하게. 이건 뒤집어 새기면 응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응력이 일정하게 측정될 리가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발생하느냐? 응력이 이렇게 측정돼요. 이 상상 속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양쪽에 동시에 가압판을 붙이니까. 그럼 이 영향은 어디까지 받느냐? 지름이 D다. 딱 똑같은 길이만큼. 얘가 D면 얘도 D. 얘가 D면 여기도 얼마? D.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 딱 경계는 두 개 합쳐서 H가 얼마인 경우에 바로 ED인 경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ED가 안 된다. 이 두 개가 이 응력도 서로 겹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옆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응? 안 터지게끔 꽉 잡고 있으니까 강도가 높게 측정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우개 누를 때 이렇게 그냥 지우개 누를 때랑 옆에를 꽉 잡고 누른다고 하면 옆에를 횡을 꽉 막은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당연히 강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분의 높이, 지름이 일정한 상태에서 높이를 좀 봐주세요. 아까 2가 경계라고 했죠. 2보다 작은 경우, 이게 짧아지는 경우죠. 2 이하인 경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작을수록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같은 표현입니다. 뭐 한다? 강도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공시체가 클수록일까요? 공시체가 작을수록일까요? 공시체. 파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국부에서 전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맨 처음에 크랙이 간 상태에서 그 부분에 과학의 응력이 집중돼서 전체로 파괴되는 형태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국부 파괴가 중요한데 국부 파괴는 결국 최적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최적 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큰 구점을 작은 구점을 비교한다고 하면 큰 게 파괴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다 국부 파괴될 가능성이 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작은 게 더 강도가 크게 측정된다는 얘기죠. 공시체가 작을수록 강도가 크게 측정됩니다. 저는 이게 외우기 힘들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속담에 작은 말하고도 창피하네. 고추가 맵다는 표현이 있잖아. 응? 이 말 떠올리세요. 작은 게 강도가 증가. 고추는 강도. 맵다, 크다. 내가 얼마나 못 믿으면 써주겠어. 그래서 작은 고추 맵다. 작은 공시체. 작은 크기가 크다. 면적 A분의 P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은 촌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이거는 한번 적어보세요.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 입도는 뭐예요? 골재의 고른 정도죠. 잡히나요? 네, 갑니다.
골재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골재, 돌,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모래 골재, 이렇게 고르게 섞인 걸수록 뭐한다? 강도가 증가합니다. 이유는 이 나머지 공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니컴, 벌집 모양 담았죠? 허니컴, 번역하면 벌집. 이 공구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입도가 좋을수록 허니컴이 작아요. 허니컴, 그러니까 번역하면 공극이 작다는 얘기야. 이게 왜 좋겠어? 밀하고 단단하니까. 단단하다고 실속 있다는 얘기지. 뿌삭뿌삭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 문제 가볍게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법 노트 몇 페이지 하면 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출 노트 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비법 6번이죠. 중요합니다. 문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알짜배기야. 다른 문제에 얘 개념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물 시멘트 비 클수록 압축강도는 뭐한다? 작아진다. 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작아지겠죠. 공시체의 하중 가력 속도가 빠를수록 압축강도는 커진다. 빠르면 커진다. 빨리. 그렇다. 그다음에 3번, 양생 방법, 운방, 다짐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 4번, 형상비가 클수록 압축강도는 커진다? 아니죠. 형상비가 뭐할수록 작을수록입니다. 알겠죠? 자, 끝났으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좀 미흡하다. 한 번 더 하세요. 그래도 한다.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보면 분명히 좀 닿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계속 문 두들겨 보세요. 알겠죠? 그렇다. 다음은 압축강도 시리즈 3개 보도록 할게요. 해당 문항수는 많은데 반해 제가 윤곽만 잡아줄 예정이니까 중간중간 물론 같이 풀이도 하고요. 제가 하는 수업 내용을 잘 듣고 나서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총 14문제죠. 설계 기준 압축강도, 평균 압축강도, 그죠? 그럼 배합 강도입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설계 기준 압축강도입니다. 설계 기준 압축강도는 뭐예요? 제가 도면 강도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저는 이제 도면 강도라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도면에 있는 강도라는 얘기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재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철근의 항복 강도를 지정하는 것처럼 콘크리트의 강도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 말 그대로 기준으로 하는 압축 강도야. 야, 현장에서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고 설계할 거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9번 보도록 할게요. 배합 강도는 뭐냐? 현장에서 난리 난 거죠. 야, 저기 안에서 저 사무실 가가지고 제가 FCK 20짜리 쓴데 현장은 그 20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다, 이걸 배합한다고 얘기하는데 배합 시 무슨 강도다? 목표 강도다. 그럼 목표 강도가 커야겠어? 기준 강도가 커야겠어? 당연히 목표 강도가 더 크지. 굳이 따진다. 이따 평균 압축 강도 할 텐데. 이렇지 않겠니? 그렇죠? 그럼 평균 압축 강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요게 쓰임새를 보시면 아는데 평균 압축 강도 이거 언제 쓰여요? 우리 콘크리트 탄성 계수 구할 때 쓰이죠? 탄성 계수는 그건 왜 쓰이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겠지만 처짐 구하는 거야, 처짐. 처짐은 왜? 내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처짐 구하는 거잖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넣자니 좀 억울한 감이 있지. 왜냐면 나는 현장에서 배합을 통해 더 크게 만들었을 텐데 그렇다고 배합 강도를 쓰자고 하니 좀 너무 과한 게 있지. 왜냐면 이거 목표값이지 얘보다 크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뭐를 쓴 거야? 평균 압축 강도는 우리 저기 너 현장 도면 사무실 앉아서 FCK 너 현장 F 배합 강도 맞죠? 야, 이 사이에 어느 값인데?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렇게 더해서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개념. 이걸 뭐라고 부른다? 평균 압축 강도. 결국 그냥 구할 때는 FCK에다가 델타 F를 더합니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 자, 그러면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보도록 할게요. 2819. 표준 공시체는 반드시 원주형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죠.
표준국시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지름은 얼마예요? 지름은 150, 높이는 얼마다? 300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거 가끔 다니면 뭐 현장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공사하는 데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이거 자주 보거든요. 그거 여러분도 보는데 관심을 안 갖고 봐서 그래요. 보다 보면은 하여튼 보여요. 어떤 데 보면 막 길이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요. 얘는 얼마냐? 보통 이게 커. 하나, 두 개 만들기 여러 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뭐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강수체를 뭐 한다? 선호합니다. 좋아해요. 호. 얘는 얼마냐면 100. 규격이 있어. 200. 잘 보시면 기가 막히게 형상비는 얼마야? 2. 그죠? 왜? 2보다 작으면 강도가 높게 측정되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기준, 손들어. 너가 기준이면 얘는 작은 공시잖아. 작은 고추가 뭐라고요? 매워. 강도가 높게 측정돼. 그럼 뻥 아니야? 뻥? 형상비이고. 거짓말이라고. 진짜 단단한 게 아니라 단지 크기가 작아서 강도가 높게 측정된 거지. 그럼 어떻게? 3%를 까버리는 거야 그냥. 0.97. 이 전체 중에서 요 라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는다라고 하면 전 주저없이 얘를 뽑습니다. 짱 중요. 그다음에 위에 두 개 이거는 우리 라이트 이론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넘어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그 찍고 넘어갈게요. 시리즈니까. 얘를 뭐라고 보냐? 입방체. 정육면체야. 입방체. 정사각형 이거. 주사위. 입방체죠. 입방체. 유럽에서 보통 이런 입방체를 쓰는데 한 변의 길이가 200인 입방체와 150인 입방체. 둘 중에 강도는 누가 더 높게 측정되겠어요? 얘. 얘가 더 작잖아. 얘들은 비교를 못하지. 모양 자체가 다른데. 얘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는 보존계수가 0.83. 얘는 0.8. 20% 까, 17% 까 이런 얘기입니다. 끝났습니다. 거기 보시면 7페이지 비법 7번 보시면 맨 하단에 그러니까 아까 날짜가 28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28일 이내에 원래 계획했던 설계 하중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가계수를 곱할 수 있어. 왜? 강도가 계속 증가하니까. 증가계수를 곱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계수는 최대 몇 개월이게요? 최대 4개월 20%더 증가시켜서 1.2를 곱해줄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증가계수를 곱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키워드입니다. 제가 본 이 있다만 2번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끝. 다음에 평균 압축 강도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보존계수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작합니다. 자,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FCK가 40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균 압축 강도를 구할 일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FCK가 40MPa 이하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돼요. 응? 헷갈린다.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부록 40세. 그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2번이거든요. 한갑 60세 이상입니다. 물론 정확한 크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크기라 정확한 나이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1번 40세 부록 이하냐? 한갑 넘었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한 얘기야. 그럼 사이는 뭐냐? 나머지 세 번째. 얘는 그냥 그대로 그 사이로 기억하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자, 얘보다 커야 되니까 더해줄 건데 델타 F죠? 얼마를 더해주냐? 요 40에 4 외우기도 편해. 그럼 얘는 뭐겠어? 60에 6. 그럼 얘는 뭐겠어? 그 사이에 그가 아니라 직선 보관이야. 직선 보관은 뭐냐면 FCK 10%라는 얘기야. 기준에서는 0.1 FCK는 여러분이 너무 잘 볼까 봐 추잡하고 지저분하게 여기다가 직선 보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직선 보관은 0.1 FCK야. 10%를 더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면 되겠어요? 두 개 더하면 1.1 FCK죠.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정리해보면 자, 평균 압축 강도를 구한다. 40MPa 이하야? 4 더해주면 돼. 문제 보고 풀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문제를 리드해야 되겠어. 60MPa 이상이다. 6 더해주고 그 사이는 1.1 FCK를 해주면 됩니다. 강사로서 트렌드가 있는데 내가 또 이걸 또 잘 맞추거든요. 응? 나올 거야. 여러분이 보는 첫 번째 시험에 분명 등장합니다. 죄송해요. 감격해서 그래요.
꼭 좀 해주세요. 너 별표 몇 개 치면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야. 완전히 어설프게 얕게 하는 건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들. 적더라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적더라도 정확하게. 마지막에 배합 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 강도는 라이트 이론과 마찬가지로 제가 동일한 어떤 선에서 제가 끊을 건데 등급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이 있습니다. 다짜고짜 9급 하시는 분들, 여기 라이트 강좌에 준해서 하시는 분들, 다 베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제가 경험하건데 출제율과 정답률을 봤을 때 출제율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1등급하고 3등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정답률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나 이거 잘 거의 사람들 못 맞추더라고요. 거의 이거. 제 말인즉슨 이거라도 잘해주세요. 5면 3스타는 되는 것 같아요. 삼성급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등급 나누도록 할게요. 연속 시험 횟수하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연속 시험 횟수는 뭐냐? 내가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0점 하고 싶은데 평균 100점 이상하니까 미안하지만 60점만 할게. 자, 평균이 60점이야. 근데 시험을 10번 봐서 60점인 사람하고 100번 봐서 평균 60점인 사람하고 누가 더 믿음이 가? 100번 봐서 60점이 더 믿음이 가지. 표현이 더 많잖아. 그런 얘기야. 그랬다라고 하면 현장과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지. 하지만 시험을 몇 번 안 봐서 딱 한 번 봤는데 60점이야. 너를 내가 어떻게 믿니? 그럼 얘가 멀어지는 거죠. 응? 두 번째, 표준 편차는 뭐냐? 평균값. 어떤 평균값에서 밀집 정도야.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느냐, 적게 붙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똑같은 평균 60점이야. 한 사람은 평균 60점, 이 사람은 평균 60점인데 이 A라는 사람은 평균 60점이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그러면 평균 60점이겠죠. 4, 5, 6, 7, 8, 60점. 근데 어떤 사람은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이야. 이것도 평균이 60점인가? 근데 나올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신뢰가 높을까요? 아무래도 표본 평균값이 60점에 더 밀하게 붙어있는 얘가 더 높겠죠. 사격할 때 미안해요. 제가 자꾸 또 군대 얘기해서 너 0점 사격할 때 여기 총탄이 이거 말하면서 창피하다.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딱 이러면 진짜 되게 꼰대인데 군대. 일단 내가 할게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뭐. 이거 딱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 알잖아. 자, 3발을 쐈어. 이렇게 3발 맞은 사람이 사격을 잘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3발 맞춘 사람이 사격을 잘한 거야. 이게 더 잘했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가 작고 표준 편차가 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다. 1등급 좋아요. 굿, 베리 굿, 굿, 배드. 왜 좋냐? 시험 횟수가 충분합니다. 이런 표현을 실제 쓰기도 해요. 몇 회 이상이냐면 30회 이상. 왜 1등급이겠어?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리고 표준 편차 S가 주어진 경우. 너가 왜 어렵냐? 이게 순서가 있어. 맨 처음에 1등급 1순서, 순서 1 이거 체크하고 순서 2 FCK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순서 3 얘네들 확인하는 거죠. 너가 순서 1하고 순서 2를 알아도 내가 지금 감동해서 울판인데 다시 이 식을 외웠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거든. 근데 이걸 너희 숫자 계산까지 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간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 어쨌든 이 둘 중에 식은 그냥 읽어보시고 라이트 강좌에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괜찮습니다. 그것도 전략적으로. 둘 중에 큰 값이 작은 값이요? 둘 중에 큰 값이요. 35 추가도 마찬가지. 둘 중에 뭐다? 큰 값. 그러면 내가 그냥 버릴 거냐? 아니야. 버리기 뭘 벌려? 꿀팁이 있어. 꿀팁. 승률은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착하게 살아. 그럼 잘 찍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기본적인 확률은 통계를 내보면 50% 이상의 승률을 갖고 있어. 아주 간단한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둘 중에 큰 값 찍는 거잖아.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너 큰 거 찍는 거에서 제일 작은 거 찍는 거는 바보라니까. 봐봐. 나는 찍을 것 같은데, 나 말이야, 나. 교수님이 이거 100% 풀어. 그렇지 않겠어? 그럼 교수님 풀고 나서 이거를 버리겠어요? 뭘 버려? 나 속여 먹으려고 보기에 집어넣겠지. 이걸 역으로 이용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크기 순서상 가장 작은 값은 반드시 제외하세요. 이러면 확률은 삼지선다니까 33.3%로 올라가는 거지. 두 번째 꿀팁.
어쨌든 둘 중에 큰 식을 써야 되는데 잘 봐보세요. 배합 강도는 여기에다가 1.34나 뭐 이렇게 곱하지만 결국 둘 중에 큰 값을 쓰는 거니까 얘와 얘를 비교하면 반드시 얘가 커야 되고 얘가 크다라고 해도 얘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말은 되게 복잡한데 제 말은 이거 헷갈리지 말고 어쨌든 두 개는 있어야 돼요. 응? 요 FCK랑 S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 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둘을 더해. 상식적으로 얘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어? 여기다 뭐 1.34 이런 건 뭐 됐고 이게 두 개 주어졌을 거 아니야. 주어진 이 두 개를 그냥 무작정 더해봐. 더한 값보다 큰 값을 골라야 돼. 여기까지 체크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승률은 50% 이상을 올라갑니다. 나 같으면 그리고 착각해 살 것 같아요. 응? 같다. 2등급 봅니다. 얘가 왜 1등급이겠어? 2등급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지. 어디서 질이 떨어지는지 보도록 할까요? 시험 횟수가 쟤는 충분, 얘는 다소 부족이야. 약간 부족해. 표준 편차는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을 단순 비교하게 되면 이것만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표준 편차 S를 보정하는데 예를 들어 이 똑같은 식에다가 S만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회다라고 하면 요게 S 대신 1.08 요거를 곱해줍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년도 지방직인가? 뭐 한 문제 있는데 그 문제만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온 우주의 기회를 모아서 공부해야 될 건 3등급이죠. 얘는 왜 3등급이야? 1등급도 아니고 2등급도 아니니까. 정확한 이 3등급의 이유는 진짜야. 1등급과 2등급이 아닌 경우예요. 실제로 비공개 특채에서 여기까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시험 횟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얘도 안 된다는 얘기죠. 14회 이하. 또는이야, 또는. 왜 또는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거나 반대로 시험 횟수가 비록 30회 이상이다, 충분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표준 편차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얄짤없이 그냥 3등급이 돼버리는 거야. 자, 얘도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얘처럼. 뭐부터 보라고요? 가운데 얘부터 보세요. 7단. 7 외우세요. 7단. 9단. 9단. 7, 7, 7, 24, 73, 21, 23. 74, 28 하면 안 돼. 75, 35 이렇게 부작용이 있네. 35 이렇게. 이게 1번, 2번, 3번. 그럼 2번, 3번 뭐겠어? 내 머리는 이거 여기까지밖에 못 가. 얘는 사인이 아니니까 작을 때. 쉽게 갑시다. 그냥 얘는 뭐다? 클 때. 너 시험 전에 나온다. 정신 똑바로 차려. 자지 마. 자, 더해주겠죠? 요거부터 볼게요. 가운데 거. 순서이니까 얼마를 더해주냐? 8.5. 작을 때는 강도가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지. 7 정도만 더 더해줄까? 클 때, 우와, 사이렌 울린 거죠. 큰일 났다. 혹시 아까 1.1 기억하세요? 직선 보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면 평균 압축 강도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더해줍니다. 물론 최근 기출문제는 여러 개 동시에 몇 가지 형태 다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한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고 하면 요거. 왜? 이유 뭐라고 했어? 이유. 여러분 콩쿠르트 올 때 현장에서 배 앞에서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만들어 레미콘차에서 오잖아 이렇게. 정신 레미콘차. 그 레미콘차는 다 3등급이야. 볼 것도 없어. 무슨 1등급, 2등급이 이거 문제사라 존재하는 거고 3등급이지. 그러니까 보통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전부 다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응? 이 사이에 물론 이제 최근에는 고층 건물이나 막 고강도 콘크리트가 쓰임새가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이 사이에 가장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지.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명확하게 꼭 전부 다 완전히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시간은 5분 드릴게요. 응? 내가 5분 동안 신나는 얘기가 아니라 5분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나서 이어서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에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문법분들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5번 하고 들으세요. 기출노트입니다. 기출노트 8페이지 비법 7번에 해당하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설계기준 압축 강도고 해당 문제는 4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0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고 08년도 국가직 문제 대표 문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서 뽑은 건 아니에요. 1번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청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산, 기름, 알칼리, 염분, 특히 염분이 쥐약이죠. 그죠? 유기물, 그리고 콘크리트 및 철근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 쓰라는 얘기야. 너 이렇게 배합할 때 물 집어넣을 거 아니야? 너가 먹는 물 집어넣어야지. 못 먹는 물, 짠물, 소금물, 바닷물 안 된다. 이러한 염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수화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거든요. 빨리빨리 굳힌다는 얘기야. 짱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철근도 짱 빨리 부식돼서 금방 녹슬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염분은 특별히 잘 통제를 합니다. 2번. 얘가 표준 공식체인데 작은 공식체를 쓰면 얼마 곱한다? 0.97. 매우 중요합니다. 3번. 28일 이내에 부재의 원래 설계 하중이나 응력을 받지 않는 경우는 기술자의 승인하에서, 참고로 기술자가 승인하는 모든 건 다 됩니다. 웬만한 거는. 뭘 곱할 수 있다? 증가계수를 곱할 수 있다. 2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에요. 4번. 굵은 골재 최대 추수는 철근을 적절히 감싸주고 또한 콘크리트가 허니컴 모양의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다. 그죠? 왜? 아까 여기 강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허니컴. 굵은 골재 공지 최대 추수는 직접적으로 사실 라이트 강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뭐 내용상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거. 골재 크기를 제한한다는 얘기야. 제한한다는 얘기는 크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보단 작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골재가 너무 커버리면 공격이 많이 발생하다, 공격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니컴이. 그러니까 반대로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허니컴 모양의 공격을 제한하고, 이것은 강도 증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끝났습니다. 다음 11번, 12번입니다. 11번은 16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걸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문제는 12번인데 그건 용각 잡아보도록 할게요. 국회 사무처 문제입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작은 공시체죠. 압축 강도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력 구한다, 압축 강도 구한다라고 하면 그냥 A분의 P인데, 그냥 A분의 P면은 위에 있는 16년도 국까지 11번 문제가 다 똑같겠죠. 작은 공시체가 뭘 곱한다? 0.97을 곱한다. 면적 구하는 방법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파이 D 바로 대입할게요. 4는 위로 올렸습니다. P가 얼마냐면 628. 정확하게 푼다라고 하면 10의 3승을 곱해주는 게 맞죠. 10의 3승은 답이 메가파스칼이니까 킬로뉴턴에서 뉴턴으로 환산시켜준 거고요. 곱하기 0.57입니다. 파이는 원주율 3.14. 뭐 교수님이 이걸 노렸던 것 같아요. 계급장 떼고 계산할게요. 앞에 숫자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2, 4, 2, 8이죠. 97 곱하기 8을 해주니까 8, 9, 72, 87, 56, 77.6인가요? 7.79 너무 작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문제 정답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평균 압축 강도 문제가 몇 문제가 배치되어 있냐면 2문제죠. 아니 얼핏 보면은 2문제밖에 안 돼?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상당히 많고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 한번 믿어봐. 꼭 좀 기억해 주세요. 13번 문제입니다. 그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충분한 통계 자료가 없을 경우, 왜 밑줄 그어 얘기하냐면 원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설계 기준 코드에서는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원칙적으로 원래는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압축 강도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한다? 이렇게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인용해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번 더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거 딱 하면 부록, 한갑, 요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40 이하인 경우는 40에 4를 더해주면 되고 60 이상인 경우는 60에 6을 더해주면 되고, 그죠? 그 사이는 뭐 한다? 직선 보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어진 14번 문제. 14년도 국회 사무처 문제는 푸는 문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개념 문제죠. 제가 이러한 개념을 갖고 만들고 있고, 순서는 큰 거 순서대로 묻는 거니까 정답은 얘랑 똑같은 2번이
정답이죠. 그렇다. 다음에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보도록 할게요. 1등급, 2등급, 3등급 보도록 할게요. 빨리 확인해 봅시다. 15번, 16번, 17번은 1등급이에요. 18번은 2등급. 마지막 19번, 20번, 21번, 22번은 3등급입니다. 정리해보면 1등급 3문제, 2등급 1문제, 3등급이 4문제네요. 그죠? 그렇다. 자, 1등급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18년도 지방직 문제. 그 다음에 16년도 서울시 2차 문제. 마지막에 17년도 서울시 문제죠. 그러니까 최근 기출률만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문제와 최근에 국가지방직 문제는 18년도 지방직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쉽지가 않아, 근데. 임제 나왔다라고 하면,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그냥 덥석 문제를 풀 게 아니라 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돼. 이건 지금 내가 등급을 분류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줄칠 준비하시고요. 자, 색깔, 두 가지 색깔 준비하세요. 빨간색, 파란색. 합니다. 첫 번째 색깔로.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칩시다. 표준 편차는 2, 15번하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2, 그 다음에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25죠? 25와 2. 그러니까 설계 기준,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는 2, 계속 이어서 밑줄 그어주세요. 시험에서는 30배 이상 나와 있죠? 1등급 확인됐죠? 요건 2, S는 2. 그 다음에 FCK를 확인해야겠죠? FCK 얼마의 문제에서? 25니까 35, 2야. 그러니까 두 개의 식에 대입해서 둘 중에 뭐다? 큰 값이죠. 큰 값. 그러니까 시간으로 문제 푸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 더군다나 계산 좀 더디신 분들. 그러면 문제 본다라고 하면 아까 꿀팁 가장 작은 값은 제외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6.16은 제외하겠죠. 그럼 27.16이거나 27.68이거나 28.68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더해서 이거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얘 보시면 얘 FCK는 25. 그다음에 얘 S는 2죠.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27. 근데 공교롭게 지금 27보다 큰 게 또 아까 첫 번째 꿀팁과 동일하게 2번, 3번, 4번이 다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물론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S, 표준 편차 S를 갖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S, 여러분 비법 노트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방향만 잡아드릴게요. 또 혹시 또 풀어보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법 노트 보시면요. 비법 9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S가 3.5보다 작을 때. 이 3.5는 이 3.5, 이 경계값입니다. 얘는 뭐냐면 S가 0.9 FCK는 FCK 마이너스 0.1 FCK거든요. 0. 작을 때. 얘는 당연히 반대로 클 때겠죠. 여기는 비포노트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보시면 15번 문제예요. 18년 지방직 문제. 그렇죠? 표준 편차 S가 얼마예요? 문제를 보시면 S가 2. 3.5보다 커야 작아요. 작죠? 그러면 요식만 갖고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표준 편차 S가 지금 2잖아. 2가 아니라 3.5보다 큰 거. 만약에 4나 5였다라고 하면 이 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인데 괜히 얘기했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풀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요식에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그래도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도 FCK를 아까 25 더하기 1.34 곱하기 S가 2니까 이거 계산하면 2.68 두 개 더해주면 27.68이죠.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문제의 정답이나 죄송합니다. 기출률과 정답률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가성비는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다음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색깔 볼펜 준비하셨나요? 두 번째 줄 연속 시험에서 30회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표준 편차 5 밑줄 치시고 결국 몇 등급이다? 1등급이다. 근데 FCK를 봤더니 FCK가 얼마예요? 40메가파스칼이니까 이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꿀팁만 이용한다고 하면 뭐는 빼고 찍어야 돼요? 보기 1번 가장 작은 값인 46.70은 빼고 찍어야 돼요. 47.65나 48.15, 51.65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꿀팁 2를 통해서 한번 검산한다고 하면 FCK가 16번입니다. 42고 얘가 5니까 두 개 더하면 45죠. 그런데 공교롭게
보기 1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45보다 크죠. 그러니까 찍는다라고 확률적 접근한다라고 하면 2번, 3번, 4번 33.3% 확률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진짜 푼다라고 하면 진짜 다 계산하거나 여러분이 다 찾아서 아니면 이걸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FCK가 얼마냐면 FCK가 40이죠. 0.1 FCK는 4. 얘는 5잖아요. 5. 그렇죠? 5, 4. 얘가 더 크면 이걸로 풀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공부 정도와 여러분의 방향성을 갖고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 꿀팁이 무슨 소용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대표 문제 추린 거고요. 예를 들어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실험 결과 설계 전 압축 강도 FCK가 50MPa이고 밑줄 쳐볼까요? 두 번째 줄 충분한 실험. 그다음에 표준 편차 S는 얼마다? 5. 그다음에 첫 번째 FCK는 얼마? 50. 그러니까 1등급이면서 FCK는 50. 표준 편차 S는 뭐다? 1등급. 그럼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제일 작은 값 제외. 1번 43.3 제외하고 두 개 더해보라고 했잖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 지금? 55죠. 그러니까 정답 보기 중에서 55보다 큰 값을 찍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4번이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승률을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50% 이상의 승률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꿀팁만 기억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3등급에 초점을 맞춰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3등급에 나와 있는 문제만을 그냥 푼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 맨 처음에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고요? 등급부터 체크해야 돼, 등급. 자, 저는 3등급에 관련된 문제 등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9번, 20번, 21번, 22번인데요. 계산 문제에 해당하는 20번과 그 다음에 22번 두 문제를 제가 윤곽을 잡아서 같이 풀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3등급 문제는 20번 문제입니다. 13년도 부산시 특제 문제죠.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0번 문제입니다. 13년도 부산시 특제 문제예요. 왜 3등급이 됐는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 줄에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한다라 나와 있죠, 이미. 시험 횟수는 있어요, 없어요? 시험 횟수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잖아. 근데 시험 횟수가 만약에 30회 이상이었다 할지라도 얘는 무조건 3등급이에요. 왜? 표준 편차를 뭐 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고 하면 무조건 3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야 될 건 뭐라고 했냐면 FCK가 20일부터 35 사인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FCK 얼마냐? 27이니까 8.5 더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27 더하기 8.5 하면 정답은 35.5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걸 풀었다 와서 푼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은 등급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오늘 개강 1강의 마지막 문제는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미 3등급으로 이미 제가 판단을 내렸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직접 한번 판단 내려보세요. 참고로 15년대 국가직 이 22번 문제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 얼핏 생각해보면 FCK도 있고 표준편차 S도 있으니까 전부 다 이걸 보고 전부 다. 근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압축강도 시험 횟수가 몇 회다? 14회다. 그러니까 표준편차 세 번째 줄에 표준편차가 2라고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험 횟수가 부족하니까 얄짤없이 몇 등급이 되는 거야? 그냥 3등급이 되는 거죠. 40MPa이니까 클릭대에 해당하죠. 1.1에다가 40을 곱하고 다시 5를 더한다라고 하면 정답은 몇 번이 문제 정답이에요? 바로 잠깐만요. 40에 1.1이면 44죠? 네, 죄송합니다. 5를 더하면 49MPa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강 첫 번째 1강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부분은 좀 이론이 많습니다. 이론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게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보시고 중간중간 뒤로 가면 이제 계산 문제가 많아질 텐데 계산 문제 같이 풀면서 제가 중간에 좌표점 찍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 걔를 바탕으로 해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론 복습, 기출, 해독입니다. 역수는 확인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비법 9번, 8번, 7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법 6번입니다. 당장 돌아오는 시험에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꼭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법 2번입니다. 항상 시험장에 잘 나오고 초급자분들 많이 혼동하거든요.
같이 묶어놓고 기억해 주시고 중간중간 여기 들어갔을 때도 같이 한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비법 1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